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과목도 업무 방법서, 개정된 업무 방법서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할 수 있는 때까지 했거든요. 통칙은 바뀐 건 거의 없고요. 수학 불능 주수가 뭐 꽃눈에 관한 부분, 주주와 분리가 돼서 뭐 꽃눈에 관한 부분들은 삭제가 됐습니다. 수학 불능 주수 또는 수학 불능 나무수라고 하면 실제 결과 나무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보험 기간 내 수확이 불가능하나 나무는 죽지 않아서 향후에 수확이 가능한 나무. 결국은 보상하는 재회로, 그죠? 수확은 불가능한데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는 수확 불능 주수가 되고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은 미보상 주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 주수에서도 조금 변경된 게 있는데, 우리가 뭐 실미 고기수에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실미 미보상 주수, 그 수학 불능 주수, 그다음 기수학 주수 이렇게 뺐었잖아요. 근데 기수학 주수 대신에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수학 나무 완료수라고 바뀌었고요. 뭐 기수학 주수하고 비슷한 개념이니까 뭐 이거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회 현지 조사 들어가기 전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바뀐 게 요거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저가 후 착가수 조사는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권 가입 조사하는 거 맞죠? 저가 후 착가수 조사처럼 우리 종합위험에서도 의무 착가수 조사 있는 게 세 가지 품목이 있었죠. 포복자, 그죠? 포도, 복숭아, 자두가 그랬습니다, 그죠? 착가수 조사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계산도 거의 저가 우리 종합위험 가수 포복자도 뭐 착가 감소량하고 과실손해 우리 보험금 구하는 것처럼 조금 비슷한 양상을 띠고 갔어요, 그죠? 저가전 종합위험이 감수량을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거였다면 종합위험 과수 포복자 같은 경우는 수확량을 산출해 가지고 감수량을 알아내서 보험금을 산출하는 방법이었죠, 그죠? 그 저가 종료 이전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 특별 약관은 강태우 집, 지진, 화재 5가지 재해만 보장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다음에 이게 바뀌었는데요. 저가 종료 이후에 우박 및 일소 피해 사고 시에는 낙가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착가 피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착가 피해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낙가는 피해가 있을 시에 낙가 피해 조사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착가 피해 조사 같은 경우는 그죠? 어떨 때 수학기 거의 가서 수학기에 그걸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피해가 눈에 잘 보일 때 가서 수학기에 착가 피해 조사를 실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착가 피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라고 바뀌었습니다. 요게 바뀐 부분이죠. 단감, 뜰분감 품목은 수학년도 6월 1일부터 해당 재해 발생 시 낙엽률 조사를 실시한다. 요것도 변경된 건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낙엽률 조사 같은 경우는 낙엽에 대한 피해 조사는 6월 1일부터 해서 10월 31일까지고요. 가을 동상해 같은 경우는 10월, 11월, 15일까지 보장이었죠, 그죠? 이게 이제 두 개로 나눠졌더라고요. 저가전 종합위험이 그러니까 종합으로 들어서 자연재해가 왔을 때와, 그다음에 우리가 종합으로 들었지만 자연재해이란 전체 피해가 아닌 조수해라든지 화재라든지 일부 피해가 있었을 때, 그리고 장려 같은 경우 뭐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일 때 3가지였어요. 그죠? 근데 우선 이거 2가지를 분리하고 또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을 따로 분리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용어들이 좀 많이 똑같은 용어를 2번 반복했었어서 좀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평형 착가수에서 저가 착가수를 뺀 거를 우리가 착가 감소 과실수라 불렀어요. 그때, 그죠? 그리고 또 일부 피해가 왔을 때 나무 피해율을 산정해서 평형 착가수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해서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중의 작은 값,
가지고 다시 그것을 착과 감소 과실수로 최종 선택한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가 좀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용어에 대한 논란을 없앴어요. 없애가지고 그냥 평착에서 적착을 빼는 거는 착과 감소 과실수라는 용어를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자, 착과 감소 과실수라고 하는 것은 평착에서 적착을 뺀 거 또는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중에 작은 값이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때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라고 하는 것은 일부 피해이기 때문에 나무 피해율만 계산이 되고요. 이때 나무 피해율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나무 피해율, 최대 인정 피해율이죠. 결국은 이건 최대 인정 피해율은 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요거 자연재 일부 자연재 조수의 하자일 경우에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무. 이게 그냥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예전에는 고사주수, 수학불능주수 더하기 수학불능 예상주수 이렇게 했었어요. 뭐 침수주수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일부 피해 주수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바뀌었어요. 자, 일부 피해 주수를 산정하는 방법 뭐 또 자세하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업방에 나와 있고. 자, 이게 바뀌었다는 거.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뭐 평년 착가량의 최대 인정 비율을 하면 최대 인정 감소량이 되는 거고, 그냥 수에다가 인정 비율을 하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되는 거고, 양으로 풀 건지 수로 해서 풀 건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미보상 비율은 저가전 사고에서 미보상 비율은 그중에 제일 큰 값, 최대값을 사용하더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무 피해 같은 경우는 만일에 사고가 2번 이상 있었다고 한다면 누적 사고를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뀐 부분이고 또 있죠. 착가감소 보험금. 이거는 제가 그 저가전 종합비용 강의하면서 그때 이미 설명을 들었고 이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그죠? 보장 비율이 바뀌더라. 보장 비율이 바뀌는데 예전엔 80%였어요. 그죠? 근데 50%, 70%로 바뀌고 70%형은 가입 조건도 까다로웠죠. 3년 이상 보험 그 실적이 있어야 되고 저가전 종합비용 착가감소 보험금을 한 번도 타지 않는 사람. 정말 제가 있었을 때 한 번도 착가감소 보험금을 안 탄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 드물겠죠. 그런 사람이 70% 해당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50%로 낮춰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저가전 5종 한정 가입 시라고 업방도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별표 산식에 보면요. 그래서 착가 감소량이 최대 인정 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결국은 착가 감소량이 평년 착가량 착가 감소량이 최대 인정 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최대 인정 감소량이 감소량이 둘 중에 그냥 최소값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최소값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최대 인정 감소량이라는 것은 평년 착가량의 최대 인정 피율이더라. 이때 최대 인정 피해율은 세 가지였죠. 우리가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이 가입했을 때 저가전에 조사하는 거 세 가지 있었잖아요. 유가 타박률 조사, 낙엽률 조사, 나무 피해 조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인정 피해율 값도 유가 타박률, 낙엽 인정 피해율, 나무 피해율이 있는데 이건 예전에도 있었어요. 자, 우박 피해에 따른 유가 타박률. 우박이 한 번 오고 2번 오고 3번 올 수 있어요.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제일 큰 값 적용하더라. 낙엽 인정 피해율도 각각 더하는 거 아니고 그 중에 제일 큰 값 사용하더라 라고 했어요. 나무는 여러 번 사고가 있었을 때는 누적 피해를 적용하더라. 이 중에 제일 큰 값이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되고 평년 착가수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을 하면 그게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되는 겁니다. 자, 나무 피해율인데요. 예전에는 이 나무 피해율이 앞에처럼 우리 일부 조수에 하재했을 때처럼 고사주수, 수학불능주수, 그때는 침수주수가 들어갔었죠. 침수율 적용해가지고, 그죠? 근데 이번에는 고사주수, 수학불능주수, 침수주수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이 나무의 상태를 그대로 나무가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상태를 그대로 올려놨더라고요. 유실, 매몰, 도복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고사주수죠. 이거 가로인데 이거 구자가 있네요. 이 구자 가로입니다.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은 약간의 보면 이거는 수학불능주수예요. 절단 3분의 2, 소실 3분의 2가 고사주수거든요. 수학불능주수에 해당되고 그다음 침수주수 결국은 같다는 얘기죠.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가 되고요. 결정적으로 바뀐 거는 침수율, 과실 침수율을 구하는 게 바뀌었더라. 침수 주수 구하는 게 바뀌었어요. 침수 주수를 구하는 게 예전에는 피해 입은 나무의 10%를 우리가 그 표본주로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표본주는 최대 17주를 넘길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침수 피해 입은 나무 중에 가장 침수가 평균적이라는 얘기겠죠. 침수가 가장 평균적인 나무 한 주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우리 적과든 종합에서는 품종, 재배 방식, 수령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품종이 사과가 만일에 새 품종이다라고 하면 나무는 세 주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사과가 만일에 5년짜리가 있고 6년짜리가 있고 같은 홍로를 하더라도 7년짜리가 있다 하면 수령별로 다르잖아요. 나무 수령별로 나무에 열리는 그 과실의 개수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수령이 달라도 각각 5년생에서 하나, 한 주, 6년생에서 한 주, 7년생에서 한 주를 각각 한 주씩을 다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수율을 조사하는데 침수율을 조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전체 착과수에서 침수된 착과수가 몇 개냐. 과실이면 과실, 착과수면 착과수, 그죠? 그래서 전체 착과수에서 침수된 착과수를 알게 된 침수된 착과수 나누기 전체 착과수를 하면 침수율이 나오더라. 전체 착과수라는 것은 침수된 거, 안 된 거 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침수 주수는 그 침수율이 나오면 침수 입은 나무수에다가 침수율을 곱하면 침수 주수가 되더라. 결국은 침수된 거 하나하나를 그냥 세갖고 바로 그게 침수 주수가 아니라 침수율을 구해서 결국은 침수율만큼 이걸로 침수된 걸로 인정해 줄게는 인정 비율이라는 거죠. 이것도 그죠? 요거만큼 인정해 줄게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침수 주수 구하는 거 이거 바뀌었으니까 이거 꼭 잘 숙지를 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타박률은 앞에와 같습니다. 유가 타박률이나 인정 비율은 최대값 사용하더라.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이번에 가장 많이 바뀐 경우는 물론 보장 비율하고요. 일소 피해가 관련이 가장 많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착가 피해, 낙가 피해 일소가 들어 있었어요. 일소가 각각 들어 있었는데 업무방법수에 일소가 빠졌습니다. 지금은 일소가 빠지고요. 일소 피해 감수 과실수에서 일소 피해 감수를 따로 일소 피해를 따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소 피해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소 피해는 이제 일소로 인한 건 착가로 인한 그 피해도 있고 낙가 피해도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일소로 인한 착가 감소 과실수도 구하고 낙가 감수 과실수도 구해서 그거 두 개를 더한 게 일소 피해 감수 과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해서 우리 착과수가 우리 가수원에 1000개가 나왔다. 그죠? 1000개 6%면 얼마야? 1000개 곱하기 0.06 하니까 60개가 되네요. 1000개에 6개는 60개. 그러면 저가 착과수 조사가 하고 저가 착과수 수가 나왔다고 하면 여기에 무조건 6%를 먼저 곱해 놓습니다. 곱해 놓고 이 그 일소 피해로 인한 착가 감수도 있고 낙가 감수도 있겠죠. 그걸 합한 값이 이 저가 착과수 조사의 6%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초과입니다. 6%여도 안 되고 6% 이하여도 안 됩니다. 미만이어도 안 되고, 그죠? 초과할 때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61개가 되면 60개 빼고 1개만 인정하느냐 아니고 60개를 초과하면 무조건 61개 전체를 인정. 60개가 된다면 똑같으니까 안 돼. 59개 돼도 더 작으니까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저가 착과수 조사를 해서 저가 착과수수의 6%보다를 초과해야만 일소 피해 감수 과실수로 인정을 해주더라. 6%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냥 그건 미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감수에 잡히는 게 아니라 수확량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소 피해도 한 번 올 수 있고 두 번 올 수 있고 그렇죠. 만일에 두 번 오더라 하면 역시나 이것도 맥스 A 값이 적용이 됩니다. 왜? 일소 피해는 착가 피해에 들어가야 착가 피해 구성률이 되잖아요. 일소 피해는. 그렇기 때문에 맥스 A 값이 적용이 되더라라는 게 좀 바뀌었고요. 윗부분을 한번 볼게요. 낙가 피해 조사 시 요것도 중요해요. 우리 조사 대상 주수 선정할 때 굉장히 작년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조사 대상 주수는 뭐 실미 고기수 제가 이렇게 외운다고 했죠. 실제
실제에서 고사를 빼고 미부상을 빼고 수학 불능을 빼고 기수학을 뺀 지금 수학 완료 주수로 바뀐 건 맞아요. 그래서 왜 침수 주수는 그러면 안 빼느냐. 작년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일부 침수 조사 했을 때 침수 주수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업방에서 산뜻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일부 침수 주수는 조사 대상 주수에 포함시킵니다라고 정확하게 적어주셨기 때문에 기재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침수 주수는 조사 대상 주수에서 빼지 않는다. 조사 대상 주수에 포함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가오 나무 피해 가실 수도 고사하고 수학 불능일 경우에는 그거 두 개 대해서 모피해 나무 한 주당 평균 착가수예요. 그죠? 여기도 맥스값 다 적용됩니다. 일부 나무 피해 손일 때는 품수제라고 했죠. 품수제, 품종별, 수능별, 재배 방식별로 각각입니다. 각각. 만일에 이게 일부 침수가 품종이 두 개라고 하고 한다면 일부 침수 주수를 두 번 구해야 되는 겁니다. 1품종, 2품종.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번이에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 이거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침수 나무 한 주당 평균 침수 착가수가 되는 거고요. 이 한 주당 평균 침수 착가수라는 거는 우리가 그 뭐죠? 미법상 우리 감수량 구할 때 한 주당 평년 착가수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평년 착가수는 우리 가소원의 평년에 얼마만큼 한 주에 달려라는 개념이고요. 무피해 나무나 일부 침수 나무는 한 해 그 해에 지금 현재 우리 가수원에 한 나무의 평균이 얼마나 달려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 주에 달린 거잖아요. 한 주를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한 주를 조사했는데 평균 이건 없어져야 되는 말 아닐까요? 그죠? 이건 업방에서 좀 잘못된 용어를 사용한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을방에 남도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 당시 착가수 구하는 것도 말이 굉장히 많았죠. CCBB거리가 원래 적착에서 총 낙가수를 빼고 총 나무 피해 가실수를 빼고 총 기수학 가실수를 뺀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말이 많았죠. 그러면 저가 전에 그 나무 피해 입었던 걸 왜 안 빼주냐. 저가 전에 나무 피해 입었던 것도 빼야 되지 않느냐라고 막 말이 많았었는데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저가 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용어에 총 저가 종료 후 나무 피해 가실수라고 정의를 해뒀기 때문에 저가 종료 후에 나무 피해 가실수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때 나무 피해 가실수는 감수 가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맥스 요거 낙가 피해 구성 아니죠. 그 1 마이너스 맥스에 적용 안 한 값입니다. 보통 적용해서 많이 실수하시더라고요. 그거 안 한 값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을 동상의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을 동상에 입이 50% 이상 됐을 때 정상 입도 0.0031 그죠? 곱하기 잔여 일수를 곱해줬어요. 그죠? 그것도 피해 입은 걸로 인정해줄게 라고 해서 잔여 일수를 곱해줘가지고 정상과실도 피해 입은 과실처럼 해서 감수 과실수에 산정을 해줬는데 피해 구성률에 그때 이 피해가 50% 이상 이렇게 했거든. 그냥 이 피해가 이랬는데 이 피해의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그죠? 얼마만큼인지 조금만 해도 되는지 완전 이 피해를 다 입어야 되는지, 그죠? 이 50%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상해서 이 50% 이상이 고사 피해 일시. 그냥 잠깐 조금 이 피해 조금 요 부분만큼 피해가 아니라 잎이 거의 가을 동상에 보면 잎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죠?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 말라버려갖고 고사된 게 50% 이상일 때라고 해서 고사 피해 시라고 딱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한 주당 평년 착가수 우리가 단품종일 때와 다품종일 때가 있었죠. 단품종일 때는 그냥 전체 평년 착가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였어요. 실제 결과 주수 했는데 한 주당 평년 착가수 구할 때는 전체 평년 착가수에 품수제 전체 표준 수확량 합계분의 품수제 표준 수확량 본인 거 A 품종 표준 수확량 합계 나누기 그때는 가입 주수를 했어요. 가입 주수나 실은 실제 결과 주수가 같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했었는데 용어를 산뜻하게 다시 정리를 했죠. 품수제 실제 결과 주수라고 확실하게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가입 주수란 말을 쓰시지 마시고 가입 주수 아니고요. 실제 결과 주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내면 이거 전체 그 품종의 표준 수확량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한 주의 표준 수확량과 실제 결과 주수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럴 때는 한 주의 표준 수확량 곱합이 실제 결과 주수를 하면 이 A 품종이면 A 품종의 표준 수확량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소 피해 조사가 아예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실은 우리가 저가 후 차가수 조사, 저가등 종합위험 이거 할 때는 그 차가 피해 조사, 그 차가수 조사, 낙가수 조사라는 게 원래 있었잖아요. 있었죠. 차가수 조사에서 차가 피해 조사도 하고 낙가수 조사에서 낙가 피해 구성률 조사 다 하잖아요. 근데 일소 피해도 똑같이 그걸 한 번 더 반복하는 것 뿐이에요. 일소에도 낙가 피해도 있고 차가 피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배웠던 차가수 그 조사, 낙가수 조사가 일소에 그대로 한 번 더 들어봤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소 피해 조사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일소 피해 조사는 무조건 수학기 때 한다고 했는데 수학기 때 추가적인 차가 피해 조사가 아니라 이제는 일소 피해가 있다 하면 사고 접수를 하면 그때 사고 접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소 피해 조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수학기 때 차가 그 피해 조사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없다고 확실하게 업방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종료 이후 일소 피해로 어떤 놈과 사고 접수된 과수원이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순서는 항상 같죠.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하고 그 재해 여부는 과수원 및 작물 상태를 감안하더라. 요거는 지금 저가는 종합이기 때문에 과수원 및 작물 상태가 되고, 대부분 우리 저 밭작물이나 더 뒷부분에서는 농지 및 작물 상태였죠. 그죠? 일소 피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는 보험사고 한 건당 저가 차가수의 6%를 초과해야 됩니다. 6% 초과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조사는 조사가 두 번 들어갔네요. 나무수를 조사하고 무슨 나무수를 조사해야 조사 대상 주수를 파악하잖아요. 그죠?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고사, 수학 불능 주수를 파악합니다. 파악하고 낙가수 조사도 하고 차가수 조사도 하고, 그죠? 조사하고 안에 피해 인정 우리 그 과실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서 피해 구성률도 차가 피해 구성률, 낙가는 낙가 피해 구성률도 조사하겠죠. 왜냐하면 낙가수 곱하기 낙가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그죠? 맥스 A. 차가수 같은 경우는 사고 당시 차가수 곱하기 차가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이렇게 해야만 차가 피해 감소 과실수, 낙가 피해 감소 과실수가 구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은 우리 저가전 종합이 앞서 낙가수는 전수가 기본이죠. 전수가 기본인데 변수가 안 될 경우에는 표본으로 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표본 추출 과실들이 있죠.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 말고 종합위험 과수할 때는 표본 추출 과실수가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웠었나요? 3 분류를 20, 3 100, 100 1000, 3000 기억나시나요? 차가 피해 구성조사, 낙가 피해 구성조사 할 때, 그죠? 그래서 3 20 되는 거는 포복자 밤 같은 경우였고요. 3 100 같은 경우는 참다래, 그죠? 참다래 같은 경우 참다리하고 유자가 300이었죠. 그죠? 그다음에 100, 1000, 100개와 표본주별로 100개와 1000g은 그다음에 매실하고 대추였죠. 그래서 매실하고 대추였고 3000g은 오미자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 들어온 게 지금 호두가 있기 때문에 호두는 밤하고 같기 때문에 요 3, 20에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리고 살구는 매실하고 같다고 했죠. 매실하고 같기 때문에 100, 1000에 들어가겠죠. 그죠? 다음에 낙가는 여기는 100개 이상입니다.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낙가 중에 100개 이상이고 차가도 100개 이상입니다. 만일에 100개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만큼만 그대로 조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하는 거는 우리가 저가와 차가수 조사할 때하고 다 같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전체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에 있는 착가수를 조사하고 표본주 수관 면적 내에 밑에 있는 낙가수를 조사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은 같더라 라고 과실 분류에 따라서 피해 인증 개수에 따라서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하더라. 차가 피해도 동시에 같습니다. 차가 피해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 피해 조사 같은 경우는 차가수 조사한 지가 얼마 안 지났어요. 그래서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미세한 차이라고 한다면 저가 차가수 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건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그죠? 차가수 조사한 그 값으로 대체할 수 있더라. 차가수 확인은 같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사 대상 주수 산정, 표본주를 선정하고 차가수를 확인하더라. 그죠? 자, 차가수 확인이 끝나면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수출하더라. 그 표본 과실 같은 경우는 차가수는 품종별로 한 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 이거 같습니다. 우리 차가수 조사 차가수 조사하고 같습니다. 다른 데 우리 차가수 조사하고 같습니다. 이것도 차가수 조사니까요. 이소 피해 안 했어도, 그죠? 그때 제가 있을 때는 반만 2분의 1만 조사하는 게 가능하더라.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거나 피해가 경미해서 피해 구성 조사가 의미가 없을 때,
피해 구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더라. 근데 종합과수에서는 여기 저가전 종합에서는 피해가 경미했을 때 피해 구성조사 의미가 없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종합위험에서는 기수화가 했거나 이미 수학을 해버렸거나 그런 피해가 너무 많아서 그죠? 피해 구성조사가 의미가 없을 때 그죠? 그때는 피해 구성조사 생략한다 그렇게 돼 있죠. 종합과수 같은 경우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쉽게 끝나버렸나요? 저가전 종합위험이. 그럼 바뀐 거는 한번 정리해볼까요? 바뀐 거는 보장 비율이 바뀌었고요. 그죠? 조사 대상 주수 구할 때 기수학 주수 대신에 수학 완료 주수를 사용한다는 게 바뀌었고 그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할 때 침수 주수를 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일부 침수 나무 손해 구할 때는 품수 제외해서 한주입니다. 평균 한 주. 그다음에 일소 피해 감수 과실수는 저가 후 착가수 조사에 6%를 초과해야만 낙가 착가 합해서 그 감수량을 인정해 주더라. 초과하지 않으면 그건 미보상으로 처리해 버리더라. 그죠? 가을 동상은 이 피해 50% 이상 고사 피해일 때 인정해 주더라. 그리고 다품종일 때 한 주당 평년 착가수는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이더라. 이런 게 지금 달라졌습니다. 자, 제일 바뀐 건 일수 피해 조사겠죠? 올해는 무조건 저가전 종합위험에 일수 피해를 넣어가지고 문제가 출제되겠죠. 그리고 일수 피해도 넣겠지만 바뀐 거는 실은 이제 요거잖아요. 요 부분하고 그죠? 요 부분하고 요거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뭐 일부 피해 주수 들어가는 이거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나무 피해율 있는 거 조수의 하재 일부 피해 있는 게 나올 수도 있고 특정 오점 위험 위험 5종 한정 보장이 나올 수도 있고 대신 다 일수 피해가 있는 걸로 해서 나오겠죠. 이번에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수 피해 가지고 단감으로 나올 확률이 많겠네요. 왜냐면 가을 동상에 이거 50% 이상 고사 이거 써먹으려면 단감 뜰분 감 나와야 되겠네. 그죠? 단감 뜰분 넣으면 계산식이 좀 더 복잡해지죠. 대신 또 땡치즈는 또 안 곱하니까 또 실수할 확률은 좀 적게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저가전 종합위험 다음에 특정위험 받작물 인삼이 나옵니다. 그죠? 인삼은 바뀐 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1과목에서 피해율을 그 1 연금별 기준 수확량의 수확량 이렇게 하고 곱하기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이렇게 구했어요. 우리 이 과목에서는 예전에는 단위 면적당 인정 감수량을 구했잖아요. 기준 수확량 우리가 평수 미평 하는 것처럼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 나누기 기준별 기준 수확 연금별 기준 수확량 기준 수확량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했었는데 결국은 그때는 피해 비율 곱하기 재배 비율 뭐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죠? 근데 1과목식으로 바뀐 거야. 피해율 산식이 1과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 외에 그 용어는 통일입니다. 용어는 그냥 그 1 마이너스 그 연금별 기준 수확량 분의 수확량 곱하기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둘 다 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요 피해 면적의 개념이 바뀌었죠. 재배 면적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각각의 재배 면적에 피해 면적이 전수 조사일 때는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확한 수가 들어오는 거고요. 이 피해 면적 금차 수확한 수가 들어오는 거고요. 표본 조사할 때는 피해칸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확칸이냐 피해칸이냐. 우리 예전에도 그건 똑같았잖아요. 그죠? 수확칸이 올라오느냐 피해칸이 올라오느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수확량 나누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그 전체 100에서 수확량을 뺀 거랑 그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조사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 나누기 우리 기준 수확량 한 건 값은 같은 값이에요. 그건 피해율로 계산한 거고 이거는 전체 값에서 수확량을 뺀 건데 이때 수확량은 어떤 거냐면 그냥 조사 수확량이 아닙니다. 이때 수확량은 조사 수확량이 아니고 이때 개념은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그러니까 수확량이기 때문에 미보상이 감수량으로 갔을 때는 제가 미보상 감수량 설명 저가전 종합위험이나 종합위험 과수하면서 굉장히 많이 설명했어요.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것은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인한 어떤 감수가 일어났거나 고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수량을 산정할 때는 보상하지 않는 재이기 때문에 빼야 되는 거고요. 그죠? 수확량을 산정할 때는 보상하지 않는 재이기 때문에 반대로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수확량이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플러스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이 되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그거 평수 미평할 때는 미보상 감수량을 뺐고 우리가 그 수입 감소 보장 했을 때는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곱하기 기준 가격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기준 가격이나 그 수확기 가격 중에 작은 값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건 수학에 관계된 거 있을 때는 더하기를 해주고
감수율을 산정할 때는 빼기를 해준다는 거, 그것만 잘 헷갈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보상 감수량에 대한 개념이 그럼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겠죠.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그죠?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고사된 거를 미보상 감수량이라 하더라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그 인삼에서 중요한 건 칸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칸넓이 구하는 거, 우리가 있으면 두둑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우리가 두둑이라고 하죠. 그죠? 이걸 고랑이라고 하죠. 이걸 합해서 밭작물에서는 이거를 일항이라고 하죠. 일항폭이라고 하죠. 일항폭인데 여기서는 일항폭이라 하지 않고 그냥 두둑폭, 고랑폭을 더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 밭작물 할 때는 그 우리 하잖아요. 그 과수에서 보통 우리 제식민족 할 때는 그냥 주간거리, 열간거리라고 같은 말을 다르게 계속 표현했던 것 뿐이에요. 주간거리, 열간거리라고 했고, 그죠? 그 밭작물을 할 때는 일항폭, 일항길이라고 하죠. 일항길이라 하고, 지금 요거를 그냥 이거는 일항폭이라는 것 자체가 두둑폭과 고랑폭을 더한 거니까 여기는 그냥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을 해준 것 뿐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지주목을 세우기 때문에 이 지주목 간격 알아야만 요 한 주에 그죠? 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단위 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칸넓이를 먼저 조사한다는 거. 칸넓이는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이 되더라. 그래서 수확 면적 구할 때는 수확 칸수를 곱해주면 되고요. 우리 그 표본 조사했을 때는 그 우리 표본 칸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표본 칸수 곱해주면 되니까 그건 앞에 우리 배웠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미부상 감수량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볼게요. 논작물 있네요. 벼, 밀, 추가된 게 보리입니다. 그죠? 보리예요. 그죠? 보리는 뭐하고 같았냐면 밀하고 같습니다. 밀하고 똑같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밀의 함수율이 우리가 매콩, 찰, 밀에서 15%, 콩이 14%, 밀이 13%, 찰배도 13%였잖아요. 보리도 13%입니다. 그거 외우기 어렵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이 벼가 보장 수확량이 없어지고 평년 수확량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 역시도 제가 유튜브 강의할 때 미리 그렇게 강의했었죠. 보장 수확량 없어진다고. 보장 수확량에 대한 거 아예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수, 미평 같기 때문에 오히려 벼는 더 쉬워졌더라. 올해 병충해 단독 사고 피해율 최대 70%까지 인정해 주는 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병충해 단독 사고 최대 인정 피해율 70% 그대로 인정입니다. 벼만 그렇습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기가 바뀌었어요. 벼가 예전에는 필요시였거든요. 이게 필요시. 이게 필요시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필요시에 그러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갔어야 됐었죠. 근데 이제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도 사고 접수 직후로 바뀌었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여기서 많이 바뀐 거는 경작불능보험금이죠. 경작불능보험금의 보장 종료 시기가 우리 1과목에 어제 배웠죠. 1과목에 출수기 전으로 배웠었고 콩 같은 경우는 종실 비대기 전, 팥도 콩과 같기 때문에 종실 비대기 전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자, 근데 경작불능과 직업 기준도 이것도 1과목 하면서 다 같이 배운 거와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그 과거 수확량 바뀐 그 항목들하고 바뀌지 않은 항목들 구분했었죠. 바뀌지 않은 항목은 뭐였어요? 그의 그 당연도 가입해서 당연연도 수확하는 것들 저는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반, 대추, 이제 새로 들은 호두가 되나요? 호두 이렇게 반, 대추, 호두가 당에 가입해서 당에 수확하는 것들이죠. 이게 보통 4월 정도 경에 가입을 한다 하더라고요. 자, 밤, 대추, 호두가 되고 밭작물에서는 고구마가 있어요. 고구마 4월경에 다 가입하는 거예요. 고구마, 그다음에 봄감자, 고랭지 감자, 그다음에 유일하게 좀 특이한 게 옥수수가 여기 들어간다고 했죠. 과거 수확량 환출할 때는 다르지만 요 경작불능보험금, 요 과거 수확량 바뀐 것들하고 안 바뀐 것들이 경작불능보험금에 적용되는 것도 같이 갔었잖아요. 대신 경작불능보험금은 생산비 보장 밭작물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추가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이제 안 바뀌는 품목들은 과거 수확량도 이거 과거 수확량이 그대로 있는 것들이었잖아요. 예전 거 그대로, 그죠? 예전 거 그대로 있는 것들이었고, 이 예전 거 그대로 있는 것들은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시에 산지 폐기를 안 해도 확인 안 한다고요. 우리가 경작불능보험금에 가장 많이 바뀐 게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재 폐율이 65% 이상 되고 계약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꼭 산지 폐기를 해야 되더라. 그리고 시장 유통 안 된 거 그걸 꼭 확인해야만 경작불능보험금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품목들은 안 그렇다고요. 여기 물론 과수는 아니겠죠. 이 밭작물 그 고구마, 봄감자, 고랭지 감자, 옥수수 같은 경우 이거는 경작불능 확인 안 해도 된다고요. 얘들은 산지 폐기 확인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나머지 이거 왜 나머지가 되겠죠? 그럼 밭작물 뭐 있어요? 마늘,
마양이니까 마양 고구마 빼고 고옥 오곡수 빼고죠. 차는 경작불능 없으니까 차 빼고 콩 양배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팥 들어가잖아요. 요 품목들은 그럼 나머지 요 품목들은 경작불능 폐기 산지폐기 대상이라고요. 이거 왜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요거 뭐 구랭지 감자, 뭐 봄감자, 고구마 왜 나머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외우셔야 돼요. 마양 고옥 착콩 양배추 지금 팥 하나 추가됐으니까 거기서 고구마, 봄감자, 고랭지 감자를 빼고 나머지는 다가 되더라. 그리고 그게 더 추가되는 게 요 벼, 밀, 보리가 추가. 논작물은 이 산지폐기 확인해야 된다고요. 산지폐기 확인 품목에 들어갑니다. 그 논작물은 실제로 과거 수확량도 바뀌거든요. 얘들은 신규 가입 시에 우리가 신규 가입했을 때는 그 표준 수확량의 그 100% 그리고 최대 150%까지 그거 되는데 130%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과거 수확량 바뀌는 것은 최대 130%까지이더라. 그리고 최저값 하나 제외하는 거 없어진다고 했잖아. 그거 다 적용되잖아요. 논작물들은.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급 지급에서도 꼭 산지 폐기를 확인한다는 거. 시장 유통되지 않은 것도 확인한다는 거.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은 제가 조사를 2번 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1차 조사 때에는 부상하는 재해로 식물재 폐유율이 65%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했는지를 확인하고요. 후조사 또 갑니다. 우리가 그 제2항 제지집합 보험금 그 1차 조사, 2차 조사 했잖아요. 그리고 재파정 보험금, 제동식 보험금 다 1차 조사, 2차 조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작불능 보험금과 수확불능 보험금도 1차 조사, 2차 조사가 있다고요. 이제 그래서 1차 조사 때는 조건을 확인하고 2차 조사 때는 산지 폐기가 됐는지 시장 유통이 안 됐는지를 확인한다는 거고요. 그게 바로 경작불능 후조사가 되는 겁니다. 수확불능 보험금도 마찬가지예요. 수확불능 보험금의 그 지급 조건은 식물 부상하는 물론 손해겠죠. 손해로 식물재 폐율이 65% 미만이죠. 피해율이 아니고 재현율이 65% 미만이고 정상적인 벼로서의 출하가 불가능하고 그죠? 그 계약자가 신청했을 때잖아요. 그죠? 신청했을 때인데 후조사가 산지 폐기가 확인됐는지 시장 유통 안 됐는지 그것도 확인한다고요. 그죠? 똑같습니다. 경작불능 조사하고. 자, 그런데 이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경작불능 조사하고 예전에는 수학시 개시 시점에 했기 때문에 수학기쯤 하기 때문에 경작불능 조사해가지고 나 그 비율 그것만큼 보험금 타먹을 바에 좀 더 기다렸다가 좀 더 그 피해율이 높은 수학감소나 수학불능 보험금 탈라고 기다렸다가 그거 타먹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아주 영리한 사람들이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안 하겠다고요. 그래서 경작불능 보험금의 보장 시기가 출수기 전으로 앞당겨진 거예요. 저 앞으로. 출수기면 한참 앞이잖아요. 앞당겨졌고 경작불능 보험금은 65% 이상이 되면 무조건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65% 이상 그 됐는데 경작불능 그 대상인 있잖아요. 경작불능 대상인데 경작불능 대상이 되면 그냥 그때 경작불능 보험금 그냥 그냥 타야 되는 거예요. 타야 돼. 도덕적 해일 발생하기 때문에 뒤로 가서 나 다 신청해갖고 수학감소 보험금이나 수학불능 보험금 타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경작불능 보험금 65% 이상에서 대상이 되면 그냥 수학감소 보험금이나 수학불능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건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경작불능 보험금이 산지 폐기 대상이 되는 요 나머지 마늘, 양파 있었죠. 마양, 옥 빼고 가을감자, 그다음에 콩, 그다음에 팥. 이 품목들도 똑같이 산지 폐기 대상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경작불능 대상이 될 때는 그대로 산지 폐기 확인한다는 겁니다. 산지 폐기 한다는 거. 나머지 요거 그죠? 고구마, 그죠? 봄감자, 고랭지 같은 감자 같은 경우는 산지 폐기 하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65% 이상이 돼서 경작불능 신청 안 하고 수확량 조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얘들은 안 된다고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과거 수확량이 바뀐 거하고 안 바뀐 거하고 경작불능 조사는 같이 묶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카테고리를 구분해가지고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 사실 이거 벼밀 보리라고 전하지만 벼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건 벼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벼만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보험금 우리 하면서 다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한 번 더 참고하시라고 가져왔고요. 경작불능 보험금, 수학불능 보험금은 다 산지 폐기 유통 안 된 거 확인돼야만 된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겁니다. 이제 논작물 했으니까 밭작물 가볼게요. 밭작물입니다. 밭작물도 가피자죠. 어렵진 않죠. 평수 미평. 밭작물은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건 없고 지금처럼 경작불능 보험금 그게 바뀌었어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지 폐기 확인 대상 품목.
자, 아닌 건 먼저 알면 되겠죠. 고구마, 옥수수, 감자. 요거는 지금 가구 수확량 산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구 수확량 산출이 어떤 분들 또 견해를 보면 제가 저는 이제 외울 때 그냥 과수 같은 경우는 당해 가입해서 당해 수확하는 걸로 이렇게 외웠고 고구마 가을 감자, 아니, 그러니까 봄 감자, 고랭지 감자는 4월 달 정도에 가입하는 걸로 외웠고, 나머지는 5월 달에 가입한다 하더라고요. 5월 달 넘어서 가입하는 것들은 다 과거 수확량이 바뀐 거다. 그래서, 어쩌면 안 바뀐 게, 정오표 때 바뀔 수도 있으니까 두고 보세요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이렇게 바뀐 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다라고 하면 제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외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작불능 후 조사를 하는 것들, 요거는 업방에 있는 내용입니다. 2차, 이 과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산지폐기 확인하는 것들이고요. 이 품목들이 가구 수확량이 다 바뀐 겁니다. 최저값 적용 안 하고, 그죠? 적용 안 하고, 표준 수확량의 130%까지만 평균 수확량 그거 늘어나는 거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죠? 자, 늘어나는 거 인정해 주는 거고, 무사고 시에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110%까지만 그죠? 해서 과거 수확량을 산출하는 거고, 그리고 평년의 50과 조사를 비교해서 조사보다 평년의 50이 크다면 평년의 50으로, 조사와 평년의 50을 비교해서 조사가 크다면 조사를 인정해서 결국은 맥스값이 조사와 평년의 50 했을 때 큰 값을 가지고 맥스값 했고, 표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평년의 50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잡고 조사는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죠? 자, 조사를 나온 것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건 좋은데, 조사를 인정해 주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손해예요.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바뀐 거예요. 보험자한테 유리하게 바뀐 거예요. 왜냐면 사고가 안 났을 때 우리가 표준과 평년을 비교해서 120% 해준 거하고 110% 해준 건 차이가 크잖아요. 110%밖에 안 해주고 최대 올려주는 것도 150%까지 해줬는데 130%까지 안 해준다는 거죠. 결국은 이 한정지어서 여기까지만 보장을 해주겠다고 자기들이 임의로 보장을 계속해서 늘리지 않겠다는 거죠. 사고 안 났을 때도. 그죠? 계속해서 평년 수확량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자, 수확감소 보험금 지급 기준 변경됐습니다. 자, 마늘, 양파, 이제 이거 경작불능 대상 바뀌는 것들, 과거 수확량 바뀌는 품목들입니다. 이 품목들이 다 경작불능 보장 기간 내에 65% 이상 됐다. 그러면 이건 경작불능 보험금 대상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수확감소 보험금 지급 안 한다고요. 아까 배하고 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품목들 있죠. 고구마, 옥수수, 감자는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구분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겠죠?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는. 자, 수확 면적률 확인은 바뀐 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는데 저는 예전에는 이게 제 눈에 안 보였을까요? 몰랐었거든요. 왜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왜 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확량 조사할 때, 조사 수확량 구할 때는 수확 면적률을 곱하는데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는 수확 면적률만큼 안 곱해주느냐, 수확 면적만 안 하느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여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목적 조사를 통해 가지고 보험 가입할 때 수확 면적률과 실제 수확 명전율이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나면 계약상을 변경한다 돼 있고, 실제로 우리가 또 실제 경작 면적과 우리 가입 면적도 10% 이상 차이 나면 계약자 변경. 1차는 실제 경작 면적과 가입 면적 비교잖아요. 두 번째잖아요. 이거는 목적 조사를 통해서 수확 면적률과 실제 수확 면적률도 비교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면 이거 역시도 계약상을 변경하더라. 굉장히 많은 차이에서 업방에서 대부분 10% 이상 차이였었죠. 그죠? 10%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차이가 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방에는. 고구마 수확량 조사가 바뀌었습니다. 업방에는 지금 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 뒤에 피해 산식 있죠. 우리 별표 산식이죠. 피해 산식이 아니고 별표 산식에는 바뀌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바뀌어서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고구마가 50%형, 100%형만 있었는데 80%형 고구마가, 우리가 50%형 그때 감자, 고구마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고구마도 80% 고구마가 추가된다는 거. 80% 고구마는 무게는 몇 프로예요? 0.2만 인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80% 고구마 곱하기 중량 곱하기 0.2 인정한다는 거. 마늘이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굉장히 어떤 말이 많았냐. 표본 구간에 단위면적당 수확량 구하는 것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왜냐면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분의 표본구간 면적인데,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요거 구할 때 예전에는 이것만 있었잖아요. 비례추정 지수 가지고 이것만 있고 환산계수 빠졌었잖아요. 단위면적당 표준 수확량 구할 때 이 수확량 합계에다 곱하기 환산계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별표 산식에는. 업무 방법서 앞쪽에는 환산계수를 곱한다고 설명을 해놓고 별표 산식에는 환산계수가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표준 구간 수확량 합계에 환산계수를 곱한다라고 이게 그대로 별표 산식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많이 헷갈리셨던 부분들 그냥 환산계수하고 전부 다 곱해가지고 표본 구간에 수확량 합계를 구하더라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뀐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생산비 보장 받장물입니다. 생산비 보장 받장물도 좀 바뀌었죠. 크게 바뀐 건 아니고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피해율이 대부분 다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그 생산비 보장은 가피자죠. 가피자고 브로콜리, 고추는 장경, 피병자, 병충해는 고추만 해당됩니다. 그죠? 자, 브로콜리, 고추 같은 경우는 경과 비율이 중요했죠. 경과 비율은 수학기 이전과 수학기 중으로 구분을 했었고요. 경과 비율에서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고추는 55.7이었고, 그죠? 55.7%였고 브로콜리가 그때 57.5%였는데 50.9%로 변경됐더라. 이것도 제가 그 강의 설명할 때 미리 설명 다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과목이 이게 안 바뀌어 있는데 1과목에서는 단호박이 5월 29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대파하고 단호박이 5월 20일로 같았는데 5월 29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호박 이것도 아마 아직 변경은 안 됐는데 이거는 변경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1과목이 이미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쭉 그 피해율 한번 볼게요. 피해율이 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피해율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용어 바뀌었어요. 배추, 무, 파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조사 수학 그 생산비 그 조사 그 생산비 조사할 때 그 했잖아요. 생산비 손해조사 할 때 연속으로 이어지는 열구 뭐 이렇게 구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피해구라고 했는데 뭐 구가 아닌 것들도 사실 있잖아요. 무나 파 같은 경우는 길쭉길쭉, 뭐 당근 같은 경우 이렇게 길쭉길쭉한데 배추는 구라고 하는 게 맞지만 좀 맞지 않은 표현인 것 같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피해구를 피해 작물수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피해 작물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그냥 그 용어가 바뀌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피해율 부분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피해율은 예전에는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이었어요. 손해 정도 비율이었는데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로 바뀌었다는 게 다릅니다. 이거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바뀌었다는 거. 그다음에 그 피해 비율의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피해 비율을 보면 여기에도 적혀 있죠. 저 별표 산식에 보면 예전에는 재배 면적이었어요. 재배 면적이었는데 앞에 실제 경작 면적도 적고 가로를 해가지고 재배 면적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피해율을 쫙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밀이 다르죠. 피해율은 메밀은 손해 정도 비율 이런 게 없어요. 따로 안 곱해요. 안 곱히고 피해 면적 구할 때 손해 정도 비율을 다 곱하기 때문에 메밀 피해율은 좀 특이합니다. 피해 면적 나누기 실제 재배 면적으로, 이것도 실제 재배 면적이라고 돼 있어요. 옆방에 보면. 그래서 조금씩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문제풀이로 줬을 때는 문제를 풀면 그냥 그뿐이지만 만일에 그 우리가 그 5회 때 시험에 그 1과목에서 그 모두 그 보험금 원예시설 시설작물의 보험금 산출식을 모두 적으라 한 게 있었잖아요. 산출식을 적으라 했을 때 이걸 정확하게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업방에 있는 대로.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적는다는 얘기는 업방에 있는 대로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방에 있는 용어들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메밀 같은 경우는 도복, 쓰러진 것과 쓰러지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도복 면적은 70%만큼 인정, 7 곱하기 70%. 그다음에 도복 2의 면적은 도복 2의 면적을 피해 면적 구할 때 이미 그때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기 때문에 피해 비율에서 우리가 피해 비율을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는데 메밀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도복 2의 면적 도복 2의 피해 면적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을 바로 곱해서 메밀 피해율을 산정합니다. 고추 피해율은 1과목, 2과목이 조금 다르게 돼 있죠.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1과목이라 돼 있고요. 2과목은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게 미보상 비율 하는 게 되게 맞겠죠. 1과목 이게 그냥 포함돼 있다라고 그냥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왜 1과목, 2과목하고 산식이 달라요. 근데 1과목 이게 그냥 포함돼 있는 값을 1과목에서는 손해 정도 비율을 구해라고 주지 않잖아요. 일일이 막 이렇게 그 수를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다 이게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좀 특이한 거 브로콜리 피해율이죠. 브로콜리는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이 아니라 작물 피해율이라 하더라. 브로콜리는 송이가 좀 크잖아요. 큼직큼직 다른 것보다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나는 좀 피해 구수 그 손해 정도 비율을 다른 거는 20, 40, 60, 80, 100으로 구분하는데 나는 좀 크니까 20, 40, 60, 80 그렇게 안 할래. 50, 80, 100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피해율을 작물 피해율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요것만 하면 다네요. 그죠? 시금치가 들어왔다는 거. 시금치도 경작불능 보장됩니다. 시금치도 다른 그처럼 생산비 보장 받장물이기 때문에 보험가입 금액은 100만 원. 그죠?
급여는 뭐 이런 것도 없죠.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경작불능 보험기간 산정할 때 실은 예전에는 메밀도 있었어요. 메밀은 11월 20일 초과할 수 없죠. 시금치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1월 15일이었나요? 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메밀하고 시금치는 현재 요거 시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게 포함이 될런지 계속 아이고 잠깐만요. 전화가 와서. 이게 뒤에 개정돼서 들어올는지 안 올는지는 한번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안 들어온다면 안 해오면 되는 거죠. 원예시설 버섯입니다. 원예시설 버섯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강의할 때 이미 바뀐 개정 업방으로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게 포함도 안 돼 있던 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농업용 시설물 구조체하고 부대시설이죠. 피복제 이렇게 되겠죠. 피복제도 있죠. 이제 구조체하고 부대시설 요거 손해평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거는 그대로예요. 요건 그대로인데, 그죠? 요건 그대로인데, 피복제는 그대로예요. 피복제는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는데, 구조체 및 부대 시설에서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러니까 아예 피해 목적물을 재사용할 수 없을 경우는 재조달 비용으로 산정한다. 이랬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그죠? 교체 비용 산정하는 거, 수리 및 보수 비용 산정하는 거, 이건 같습니다. 그대로 같고, 재조달 비용으로 산정하는 거 이것만 삭제가 됐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예시설하고 버섯의 시설 작물, 결국은 원예시설의 시설 작물, 버섯은 버섯이 되겠죠. 시설 작물이 피해율이 변경됐다는 거. 피해율은 아직 변경된 것도 있고 원목 표고버섯만 변경이 되고 나머지 변경 안 됐는데 나머지 다 변경될 겁니다. 왜냐면 1과목이 다 변경이 됐거든요. 1과목이 약간 우리 20년 약관에 따라서 전부 다 변경이 됐는데 이 과목이 지금 변경이 안 됐어요. 이 과목이 현재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변경된 거 따라가야죠. 1과목이 변경됐는데 2과목이 변경이 안 됐다. 만일 2과목이 계속해서 변경 안 된다면 이거 출제할 수 있겠어요? 문제 오류됐죠. 절대로 출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오표를 계속해서 봐주시라. 정오표에서 분명히 변경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바꿔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해 면적이 재피손이었죠. 예전에는 재배 비율 곱하기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이었어요. 그죠? 재배 비율은 가입 면적분의 재배 면적. 그다음 피해 비율은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그다음에 손해 정도 비율이었는데 재배 비율은 빼주라.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이 부분은 시설이나 버섯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준비기 생산비 계수 다 바뀌었습니다. 자, 예전 거 이제 기억 안 나요. 저는 새 걸 다 외워버렸기 때문에.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톱밥 배지 표고일 때는 82.2%, 느타리 균상 재배는 74.5%, 양송일 때는 83.9%. 제가 표준 생장일수도 기억해 달라고 했죠. 100일, 28일, 30일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재배 경과 비율은 예전에 누구삼, 세구이 이렇게 외웠었는데 누구삼은 안 바뀌었어요. 93%안 바뀌었는데 새송이 버섯은 세구이 5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세구이 5에서 92%였죠. 예전에는 92%였는데 92% 아니고 92.5%. 곁다리 하나 더 붙었습니다. 92.5%라는 거. 그리고 시설작물이나 버섯 보장 생산비가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중에 안 바뀐 건 미나리하고 표고버섯 4년 차이지만 이 보장 생산비는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죠. 절대로 못 외워져. 조건해 줍니다. 자, 그럼요. 시설작물 보험금이 어떻게 바뀌느냐 한번 볼게요. 우리 1과목에서 어제 했죠. 예전에는 이게 전부 다 뭐였어요? 가입면적이었는데 뭘로요? 재배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피해율에서 재배 비율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산하면 값은 같게 나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비례부상한다는 게 바뀌었다고 했죠. 자, 버섯이 비례부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예도 어떻게? 원예시설 쪽도 원예시설의 시설작물도 비례부상으로 바뀌더라. 계산한 보험금에서 그죠? 보험가입 금액보다 우리가 처음에 가입한 요 보험가입 금액보다 그 피해 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와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을 곱해가지고 그게 더 크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게 보험 가액 금액이고 아래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보험 가액이라고 한다고 했죠. 보험 가액. 결국은 보험 가액이 더 크다고 한다면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액 금액에서 일부 보험일 때는 비례 보상을 하더라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거 산정한 보험금이 보험 가액 금액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보험 가액 내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금이 더 많이 나왔다라면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금이 되는 겁니다. 한도가 있죠. 한도는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거. 시술도 같습니다. 이거 구분한 건 아시죠? 딸기는 경과 비율이 얼마요?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40% 기억나시잖아요. 경과 비율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 분의 생장일수. 그죠? 생장일수가 바뀌었죠. 생장일수 요 부분이
생장일수 부분이 아마 우리 정식일로부터 해서 또는 파종일로부터 해서 사고일에서 사고 발생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죠? 사고 발생일로 바뀌었을 건데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사고일이나 사고 발생일이랑 같은 겁니다. 그리고 긴 재해일 경우에 긴 재해일 경우에 뭐 폭염이나 냉해일 경우에 그죠? 자, 수학기 이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기상특보 발령일자가 사고일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수학기 중일 때는 최종 출하일자가 사고일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꼭 고추일 경우에는 가뭄일 경우에 사고일자 어떻게 한다고요? 첫 강우일 전날이 사고일자고 그 첫 강우일 전날도 못 기다려서 그 앞에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조사일자가 사고일자가 되더라라는 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 면적이 재배 면적 바뀌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버섯 같은 경우도 가입 원목, 그죠? 가입 배지, 그다음에 가입 병수, 이게 전부 다 재배로 바뀐 것밖에 없지. 똑같습니다. 재배 원목, 그죠? 재배 병수, 재배 면적, 톱밥 배지는 재배 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그것만 바뀌었다는 거고 역시도 일부 보험일 때는 비례 보상하더라. 즉 보험 가입 금액보다 그죠? 이거 재배 원목수에다가 본당 보장 생산비 이게 보험 가입이라고 했죠. 보험 가입보다 보험 가입 금액이 이를 곱한 것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 큰 경우 결국은 보험 가입금이 더 작은 경우로 말하는 거죠. 일부 보험일 경우에는 보험 가입분의 보험 가입 금액 해서 일부 보험일 때 비례 보상하더라라는 거. 요거는 일감 엇방에 있는 내용입니다. 엇방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버섯이 이렇게 바뀐다면 원에도 똑같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건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가입 병수로 가입으로 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지만 요거는 일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준 약관에 따라서 무조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건 지켜봐 주세요. 이 경과 비율이 바뀌었다고요. 그죠? 톱밥 82.2 그죠? 자, 느타리 74.5 양송이가 83.9 톱밥이 표준 생장일수가 100일 느타리가 28일 양송이가 30일. 자, 느타리는 누구상 93% 새송이는 그죠? 93%였나요? 90.3%였나요? 아, 갑자기 헷갈리네요. 누구삼 90.3%였죠. 90.3%였나요? 아,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제가 순간 헷갈리네요. 어제도 그러더니 어제만 헷갈렸는데 이제 저도 막 기존을 막 이렇게 알고 있던 것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과목 잠깐 오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잘못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왔네요. 한번 볼게요. 아, 90.3%네요. 아유, 실수할 뻔했네요. 자, 볼게요. 누구삼 하니까 자꾸 93 이렇게. 아유, 완전 실수할 뻔했네요. 자, 볼게요. 여기 앞부분 수정합니다. 앞부분 누구삼 93% 아니고 90.3%. 자, 세정이 버섯은 92%에서 92.5%. 자, 이거 다시 설명하기 잘했네요. 안 그랬으면 또 잘못 설명할 뻔했네요. 자, 느타리 버섯은 90.3%더라. 새송이 버섯은 92.5%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도 직장생활 한다고 했죠. 쫓겨가지고 다 못 만들었어요. 오늘 강의할 거를. 그래가지고 종합가수하고 지금 빠진 게 종합가수 가축은 뭐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변경된 건 없잖아요. 그죠? 뭐 약간은 창부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개정업방 요양에서는 설명할 게 없고 아직 가축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가축 강의 하면서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종합가수는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수 사종 남았는데 가수 사종 다 하고 하기보다는 내일이라도 정리가 되면 정리를 해가지고 종합가수하고 가수 사종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가수 사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머지 부분 정리해가지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것은 종합가수와 가수 사종이 남았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는다고 애쓰셨고요. 개정업방 나오고 나니 조금 심란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른 변경된 거 얼른 파악하셔가지고
또 안개하실 건 안개하시고 예전 거 기억하고 있는 거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빨리 틀어버리고 빨리 새로운 계정 업방에 적응하셔가지고 다시 공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듣는다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